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2장 동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동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장. 자, 이제 2장에 자, 이제 동기기예요. 동기기. 동기기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직류기에서 했던 것처럼 자, 뭐가 있겠어? 자, 동기 발전기가 있고요. 동기 발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동기 전동기로 나누어져 있겠죠. 근데 우리 동기 발전기를 뭐라고 해? 교류 발전기라고도 해요. 교류 발전기. 그래서 자, 우리 대표적으로 발전소에서 있는 발전기는 다 무슨 발전기다? 동기 발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동기 전동기도 우리는 교류 전동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기 발전기는 삼상 공급용이 아니고 단상 공급용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이건 다 어떻더라? 삼상 공급용으로 쓰이더라. 삼상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 이 동기 발전기는 우리 직류기에서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직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 직류기에서는 우리 어떤 거였어? 직류기는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 구조에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가 있었죠. 직류기에서는. 근데 어떤 거? 계자하고 전기자는 발전기에서는 다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 직류기에서는 전기자가 회전하는 회전 전기자형이었다면, 자, 동기기는 교류기예요. 자, 어떤 게 돌아가냐? 전기자는 고정이 돼 있고, 계자가 돌아가는 회전 계자형이라고 많이 합니다. 회전 계자형.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자 동기기라고 하는 것은 회전 계자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자 교류 발전기라고도 하고요. 교류 전동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교류 전동기다, 교류 발전기다, 회전 계자형이다 라고 한다면 뭐 생각하셔야 돼? 동기기 생각하셔야 돼. 이해되셨죠? 그러면 1번부터 이제 보시자고요. 자, 기기를 하면서 첫 시간부터 제가 기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 모든 기기의 원리,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자 종류, 특성, 용도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자, 마찬가지. 자, 첫 번째 뭐 나왔어? 자, 동기 발전기의 원리 나왔죠, 원리. 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리냐? 직류기처럼 발전기다 보니까 어떤 거? 플레밍의 자, 오른손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더라 라는 거죠. 해서 교재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자, 동기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와 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 기전력을 유기한다. 맞죠? 그게 원리야. 그래서 동기기의 대표적인 것은 삼상 교류 발전기로 회전 계자형, 줄치셔야지. 회전 계자형 구조로 하고 있고, 자, 그림 보시게 되면 그림 B는 2극 회전 계자형 삼상 교류 발전기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C는 이때 기전력의 파형을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 자, 동기 발전기에서 제가 지금 처음에 자, 삼상용으로 쓰인다 했어. 삼상. 그럼 삼상을 어떻게 연결해? 우리가 Y결선을 통해서 우리가 삼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리를 봤으면 구조를 한번 보시자고. 두 번째 구조를 잠깐 보시자고요. 구조. 자, 구조를 봅시다. 봤더니 자, 요거에 전기자라고 할게요. 전기자는 고정이 되어 있다. 이 전기자 안에는 슬롯이 파여져 있겠죠. 이렇게 슬롯이 파여져 있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이제 계자가 안에서 회전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 N극, S극. 근데 자 이건 계자가 어떤 거? 전자석이기 때문에 코일이 이렇게 감아져 있겠죠. 코일이 감아져 있고 자 이 전자석을 회전시켜주기 위해서 자석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 자 여자기를 달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여자기라고 해요. 여자기. 전원 공급 장치가 돼요. 여자기. 이걸 여자기라고 하고, 자, 이 여자기는 어떤 전원을 공급해? 직류 전원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돼. 전원을 공급을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여기서 자속이 생기겠죠? 자속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 이제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자,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제가 가정을 좀 할게.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반대선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지. 다시 자, 이런 부분에서는 윗부분에서 어떻게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 계자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한대요. 회전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무슨 극이 왔어? S극이 오고 여기가 N극이 왔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기전력이 또 어떻게 생겨?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그죠? 이게 계속 회전하다 보니까 자, 어떤 파형이 만들어져? 자, 이렇게 된 교류 파형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이거 3300용이라면서요. 33 어떻게? 자, 여기다가 코일을 크기는 같고 위상이 120도씩 차이가 나게끔 코일을 자, 이렇게 감아준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Y 결선으로서 해서 어떻게? 자, 요런 120도씩 차이가 나는 자, 요런 파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삼상기전력을 만들 수 있다더라. 그죠? 요놈과 요놈의 유상차가 다 몇 도? 120, 120, 120. 크기는 다 어떻더라? 같다더라. 라는 얘기죠. 이게 삼상발전기의 원리학 구조예요. 원리학 구조. 그 다음에, 자, 요놈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한대요, 계좌가. 이 회전하는 속도 제일 중요하죠. 이 회전하는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해? 동기 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 속도. 이걸 우리는 NS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 동기기에서도 나오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유도기에서, 교류기에서의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서 이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보니까 회전하는 속도와 주파수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다라고 했어요. 자,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다는 거야. 동기, 싱크로너스라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자, 어떤 거야? 동기 속도, 자, NS는 어떻게 됐습니까? P분의, 자, 2P의 RPS다. 초당, 이렇게 돌아간대요. 주파수와 관계지, 극수와 주파수의 관계인데,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처음 추가해서. 자, 뭐냐면, 자, 그걸 가진 계좌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도체 한 개를 두고 도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봤어. 이거 다 어디서 배운 내용이야? 우리 회로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1초에 1회전을 했대. 그러니까 이런 파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극수를 추가해서 집어넣었어. 이걸 우리는 1Hz라고 가정을 해볼게. 1Hz가 되겠지. 도체가 1회전했을 때, 자,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그걸 이렇게 추가를 해서 집어넣어봤어요. NS, 자, NS. 그랬더니, 자, 이 파형이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2Hz라고 하는 거죠. 1초에 사이클이 한 번, 1초에 사이클이 두 번. 그러니 주파수라고 하잖아. 그럼 주파수와 회전과의 관계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놈 어떻게?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자, 극수에는, 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 회전수는 NB만큼만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 다시 N으로서 해보니까 어떻게 돼? N은, 자, P분의 2F와 같더라. 근데 이건 뭐야? 초당 회전수야, 초당 회전수. 이건 초당 회전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뭘로 봐? 다 기계에서는 분당 회전수로 본다고요.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자, 어떤 공식이 나와? NS라고 하는, 자,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는 어떻게? P분의, 자, 60 곱해주셔야겠지. 분이 되기 위해서 120F와 같다더라. 그래서 요 식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라고? 동기 속도라고 한다고. 동기 속도. 가장 중요하다. 가장 동기 속도. 일정한 속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에 동기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자, 보시자고, 다시 정렬 좀 해보시자고. 자, 동기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류발전기, 교류전동기라고 하는 건데, 다시 회전 계좌형으로 하더라. 근데 3300용이래. 어떻게 Y결선을 이용한 3300을 한대요. 크게 갖고 이상이 120도씩 차이가 나게끔. 근데 이 계좌가 회전을 한대. 회전을 하니까 이 회전하는 속도, 우리는 무슨 속도? 동기 속도만큼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한다는, 왜? 일정한 지금 전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속도가 가변되면 안 되겠죠.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아야지만 이런 기전력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 속도를 우리는 동기 속도. 자,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관계? 주파수하고 극수만 알 수 있으면 우리는 동기 속도를 구할 수 있다. 해서 동기 속도, NS라고 불리는 동기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P분의 120F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한 걸 우리가 지금 1번, 자, 1번을 통해서 우리 동기발전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좀 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좀 더 자세한 걸 좀 원하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질문방으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두 번째. 자, 동기발전기의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동기발전기의 자,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류해보니, 자, 어떻게 나눠집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야? 회전자에 의한 분류. 자, 회전자에 의한 분류. 회전자에 의한 분류. 어떤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회전 전기자형이냐, 회전 계자형이냐, 또는 자, 유도자형이냐, 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자, 동기발전기에도 어떻게? 회전 전기자형이 있습니다. 회전 전기자형이 있는데, 자, 이때, 자, 고정자가 뭐야? 고정자는 계자이고, 그 다음에 이때 회전자는 뭐가 돼요? 전기자가 되겠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하죠. 해서 자, 회전 전기자형 어디에 많이 쓰는데 특수 용도 및 극히 소용량에 자, 많이 적용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 동기발전기 입구를 뭐로 생각하자? 회전 계자형으로 생각을 하자. 이때 자, 고정자가 뭐야? 전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가 뭐가 돼? 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자, 전기자 우리 직류기에서도 공부했지만 원리는 똑같아. 계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자석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 전기자에서 뭐가 만들어져?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져.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 부분이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전기자형보다는 좀 더 낫겠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유도자형이라는 게 있겠죠. 유도자형. 자, 유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정자로는 뭘 고정시켜? 계자와 자, 전기자를 자, 두 개 다 고정을 시켜놓고 새로운 회전자인 자, 어떤 회전자가 만들어져요? 유도자라고 하는 새로운 회전자를 우리가 회전시킴으로써 어떻게 만들더라. 근데 자, 여긴 어디에 쓰이더라? 이 유도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파수가 어떤 자, 수백에서 자, 수만 헤르츠 정도의 어디에 쓰이더라? 고주파 발전기에 쓰이더라. 시험 문제 간혹 잘 나오죠. 그래서 자, 우리는 회전자에 의한 분류로서 자, 회전 전기자형, 회전 계자형 또는 유도자형으로서 우리가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동기발전기는 중요한 게 뭐다? 회전 계자형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자, 우리 이제 고정자하고 회전자를 분류해 보면 야, 회전 계자형이니까 계자가 지금 회전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자, 유도자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어떤 거? 계자하고 전기자가 어떻게 고정돼 있고 새로운 회전자에 뭘 만들었어? 유도자를 만들었대. 그래서 유도자가 회전함으로써 자, 어느 발전기에 쓰여? 고주파 발전기에 많이 쓰인다더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간혹가다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 또 나오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회전 계자형으로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회전 계자형으로 하는 이유가 있대.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 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공급하는 녀석이었고 전기자가 유기전력을 만든대. 자, 그러면 계자는 어떻게? 계자가 회전을 하고 있고 요놈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유기전력이 만드는 곳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만큼 전기자형보다는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 왜 유리하냐? 그 이유를 보니까 자, 쓰진 않을게요. 우리 교재를 보니까 교재를 한번 같이 보시자고. 자,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전기자 본선은 자, 전압이 높고 그다음에 결선이 복잡하며 대용량으로 되면 전류도 커지고 삼상본선의 경우에는 4개의 도선을 인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 그렇죠? 이유가 자, 무슨 이유냐? 자, 이쪽 이 그림을 잠깐 보시자고. 이건 지금 전기자고 요건 계자래. 전기자가 어떤 결선으로 돼 있어? Y결선으로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Y결선 어떻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두 개, 세 개 중성점을 이용해서 한 선 더 쓸 수 있겠지. 그래서 4선을 이용해서 삼상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자회로는 직류의 저압 회로이므로 자, 계자회로, 이 계자회로 요걸 볼게요. 계자회로는 자, 이게 계자회로잖아. 계자에 지금 권선이 감아져 있죠. 이 계자 회로는 자, 어떻게 직류 전압. 자, 직류의 저 전압을만 주게 되면 이게 회전하기 시작하겠지. 해서 자, 저압 회로이므로 소요 동력도 작고 인출 도선이 몇 가닥 있으면 돼? 2가닥만 있으면 돼.
그만큼 간단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계좌극은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이용하다. 맞지? 자, 요놈은 튼튼하니까 전기자보다는. 자, 그런 이유가 있고요. 네 번째, 자, 고장 시의 과도 안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회전자의 관성을 크게 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 쓴다? 동기 발전기에서는 회전 계좌형으로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이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자, 동기 발전기에서의 회전 계좌형을 쓰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하고 객관식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캐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다 쓰진 않았어.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히 공부를 할 것. 자, 두 번째. 자, 뭐냐. 원동기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원동기. 자, 원동기에 의한 분류. 자, 원동기라고 하는 건 뭐야? 자, 보시자고요. 이 그림을 잘 보시자고. 다시 이 구조를 보니까 원동기 어디에 들어가? 자, 이 계좌를 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원동기를 만들어요. 원동기. 요놈에 의해서 요놈을 돌려줘. 그러니까 동기 속도가 되면 빼버리죠. 이걸 원동기라고 해요. 원동기. 이 원동기. 이해되시죠? 이 원동기에 의한 분류야. 그럼 발전소야. 발전소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소 있지. 그걸 무슨 발전소? 수력발전소라고 하죠. 수력발전소는 뭐 수차에 의해서 돌아가겠지.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 뭔가를 떼가지고 증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전력을 만들어요. 어떤 발전소?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 뭘 이용해? 증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을 가지고 만드는 게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죠. 그 만드는 원동기가 뭐야? 물 또는 증기. 그걸 우리 원동기라고 하겠지. 그래서 원동기에 의한 분류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수차 발전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수차 발전기가 있고, 그래서 수차에 의해서 회전을 한대.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자, 이 수차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속기 발전기라고 해요. 저속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터빈 발전기가 있어요. 터빈. 왜? 기전력 만들기 위해서, 발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나중에 여기 또 특징에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엔진 발전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내연기관에 많이 쓰인다고 하죠. 그래서 뭐 자가용 전기 설비에 필요한 디젤 발전기 같은 거. 그걸 우리 엔진 발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공부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자,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 자,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 기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냉각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열이 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어떻게 공기를 가지고 냉각을 시키자. 두 번째, 자, 물겠지, 물. 그래서 수냉각. 자, 물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기름, 유냉각.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가스 냉각. 자, 이렇게 해서 냉각을 시키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있어. 이 가스 냉각 중에서 어떤 가스 이용하자? 수소가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냉각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가스. 그러면 이제 또 보시자고. 자, 수소 냉각 발전기의 장점이 있어요. 자, 수소가스 가지고 냉각을 시키는데 이 수소가스 가지고 이 수소가 갖는 어떤 특징 때문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자, 수소 냉각 방식을 시킵니다. 자, 뭐냐? 공기냉각도 있고 우리 수냉각도 있고 유냉각도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발전기를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100이 필요했다면, 자, 수소 가지고 만약에 발전기를 냉각을 시키고 싶대. 얼마만 필요하면 돼? 그 중에 10분의 1만 해도 우리는 냉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효율이 좋겠지. 그래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보시자고. 자, 다음 중 수소 냉각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 또는 수소 냉각 방식의 특징이 잘못된 것은 하고 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첫 번째, 비중이 공기의 약 7%로 가볍대요. 공기보다는 가볍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풍선. 회전자의 마찰, 공기와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이 풍선이죠. 그 풍선이 공기의 약 얼마? 10분의 1로 감소될 수 있대. 그만큼 어떻게?
냉각을 잘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비열이 공기의 약 14배로 열 전도율이 가장 크다. 열 전도율이 크다면서요. 수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자 열 전도율이 크고 공기 냉각 발전기에 비해 자 25% 정도의 출력이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가스 냉각기가 적어도 되더라. 그 다음에 코로나 발생이 높대. 코로나 발생 전압이 높고 절연물의 수명이 길어지더라. 그다음에 공기에 비해 대유율이 1.3배이고 운전 시 소음이 적더라.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럼 단점은 뭐냐?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어? 공기하고 혼합하게 되면 폭발할 우려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소의 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순도를 항상 몇 프로 유지시켜? 85% 이상 유지를 시켜주자라고 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설비 기준에 가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2장에. 그래서 우리가 수소가 만약에 85% 이하로 저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장치 설치하더라? 경보장치나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냉각 방식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리와 분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중요한 거, 자, 이 챕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동기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자, 동기 발전기는 자, 어떤 형이다? 회전 계좌형이다. 그럼 회전 계좌형을 쓰는 장점이 있겠지. 왜 회전 계좌형을 쓰는지 그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에서 어떤 거? 수소냉각의 장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여자기예요, 여자기.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자고. 자, 우리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세 번째 여자기라고 하는 건데, 세 번째, 자, 여자기야. 방금 제가 구조하면서 우리 여자기, 자, 이 여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렇죠? 이 여자기라고 하는 게 뭐야? 자석을 이 계좌를 돌려주기 위할 때 의한 직류 전원 공급 장치. 이걸로 뭐라고 해? 여자기라고 해요. 여자기. 자, 그럼 여자기에 대해서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 동기발전기의 계좌곤선에 자, 여자 전류를 공급하는 여자라고 하는 게 뭐야? 자석이죠, 자석. 그죠? 자, 여자 전류를 공급하는 직류 전원 공급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여자기라고 하더라. 맞죠? 자, 직류 전원의 공급 장치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자? 여자기. 근데 이 여자기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자, 여자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눠지는데 어떤 거? 자, 직류 여자기가 있고요. 직류 여자기가 있고, 자, 두 번째, 자, 정류기 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브러시레스 여자기라는 게 있어요. 브러시레스 자, 여자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종류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직류 여자기. 자, 이 여자기에는 여자 방식에 따라서 직류 여자기, 정류기 여자법, 그런 브러시레스, 자, 여자기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더 진부하게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좀 보자면, 자, 직류 여자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할까요? 왜? 이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중요하진 않아. 네, 자, 보시자고. 직류 여자기, 동기발전기와 별개로 동일축에 직결하여 사용하더라. 맞지? 맞는 내용이잖아. 동일발전기와 별개로 지금, 그렇지? 별개로, 자, 직류 전원을 줘가지고 지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 동기 발전기와 별개로 동일 축에 직결하여 사용하더라. 그래서, 뭐, 소용량, 주용량, 그 다음 복식 여자기로 막 쓰인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류기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주 발전기가 발생한 전력의 일부를, 자, 반도체 정류기를 사용해요. 우리 반도체 정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이제 다이오드나 S철 같은 거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반도체 정류기를 사용하여 정류한 후, 자, 이것을 계좌곤선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제형 여자장치라고 하고, 이 방식을 사용한 기계를 자여교류 발전기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 자, 어떤 거? 정류기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용하자? 전력형 반도체 소자 이용해가지고 계좌곤선에 자, 직류를 공급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브러시 많이 들어봤지? 어디서? 직류기 공부하면서. 브러시의 역할이 뭐야? 내부 회로를 외부 회로로 연결을 시켜준 게 브러시예요, 브러시. 근데 브러시리스라고 하는 건 뭐야? 브러시가 없는 거지. 그죠? 브러시리스의 여자기래. 자,
이 방식은 동기 발전기 축단에 필요한 용량의 회전 전기자형의 교류 발전기를 사용하고 회전 전기자형에 쓰인다는 거죠. 이 발생된 교류를 회전자 상에 설치된 반도체 정류기로 정류하여 계좌본선에 공급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해? 브로셔리스 여자 방식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거의 발전 용량이 있고 여자기 용량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자, 여자기 용량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이제 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다? 자, 이 여자기, 직류 전원 공급 장치인 이 여자기는 어떤 종류 있더라?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 3번. 여자기까지 이제 받고, 용량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기자 권선법이요. 전기자 권선법. 자, 네 번째 이제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자, 전기자 권선법이죠. 우리 이제 뭐 배웠어? 직류기에서 전기자 권선법 배웠죠. 왜? 유기전력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권선법 우리가 공부했죠? 고상권. 들어보셨죠? 회로권. 그 다음에 2층권. 공부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했어? 용도에 따라가지고 파권이냐, 중권이냐,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써. 같은 권선법이에요. 근데 동기발전기에서는 자, 이 파권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이 중권을 이용해서 이 중권에는 다시 자,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집중권, 그 다음에 분포권, 그 다음에 전절권, 그 다음에 단절권. 자,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권선을 감아요. 근데, 자, 뭘 이용하냐? 중권 중에서도 분포권이나 단절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권선을 감자라고 하는 거야. 어떤 권선? 전기자에 있는 권선. 왜? 전기자는 지금 뭘 만드니까? 유기기전력을 만드니까. 근데, 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 직류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을 많이 얻고자, 기전력을 증가시키고자 우리가 권선을 이렇게 고상권, 회로권, 2층권, 파권, 중권을 이용해서 감았어요. 그죠? 근데 동기발전기에서는 같이 전기자 권선법을 감긴 한데 기전력은 작아져요. 왜? 교류기다 보니까 어떤 거 기본파의 배수인 고조파가 혼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고조파에 의거해서 파형이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로 잡자? 그 파형을 고조파 일그러짐을 자, 권선을 어떻게 감음으로써 우리가 그 고조파를 제거해서 어떻게 파형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게 전기자 권선법의 목적이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기전력은 감소가 되겠지만 우리가 쓰는 정연파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 이제 보시자고. 전기자 권선법에 자, 목적이 있다, 목적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어떤 거? 고조파. 자, 이 고조파를 자, 제거해서 자, 뭘 하자? 고조파를 제거해서 어떻게? 파형을 자, 개선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 돼요. 목적이. 근데 자, 파형을 개선시켰대. 근데 어떤 건 대신에 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감소가 돼요. 감소가. 근데 발전기에서 기전력 감소돼도 상관없죠. 근데 또 질문하겠지. 선생님, 우리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기전력을 많이 만들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근데 자, 우리 교류기에서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 우리 발전소에서는 약간 상식적으로 이제 무시하고 내용을 좀 떠나가지고 발전소는 어느 정도의 전압을 만듭니까? 거의 이제 이론상 우리가 11kV나 22kV 정도의 전압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지금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변전소라는 거 있지, 변전소. 변전소에는 뭐가 있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변압기. 변압기가 어떤 역할을 해요? 전압을 변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승합도 하고 강압도 해.
어떤 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압을 변전소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765, 345, 154로 어떻게 승합을 시켜버리죠. 그다음 어떻게 이제 감압을 시키겠지. 그렇죠? 기전력은 작아도 상관이 없더라. 하지만 기전력이 파형이 왜곡된다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동기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건선법은 목적이 뭐야?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을 시키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요. 자, 전절권이 있고, 아니, 집중권이 있고, 분포권이 있대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집중권과, 자, 분포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한번 또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자, 집중권은 뭐고, 분포권은 뭐냐? 자, 집중권을 봤더니, 뭐야? 1극 1상의 코일이 차지하는 슬롯이 한 개래요. 어떤 거야? 자, 집중권. 자, 집중권을 좀 볼까요? 이 집중권. 집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이제 계좌가 있어요, 계좌가. 계좌가 이렇게 있대. 계좌가 있고, 자, 이게 도체가 있는데, 도체가 어떻게? 이 도체에 슬롯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두 군데만 파였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권선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 이 슬롯 안에 권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다 감겨져 있겠지. 어떻게? 이렇게 권선을, 자, 이렇게 감았다라고 볼까요? 이렇게 감았다라고 볼게. 어떻게? 한 곳에 권선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케이스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이제 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이제 나온대. 어떻게 자속이 나오다 보니까 한 곳에서 기전력이 다 만들어지겠네. 어떻게 장점은 있지. 기전력이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근데 어떤 거에는 약해. 자, 전류가 또 흐르다 보니까 권선에 뭐가 많이 발생이 돼? 열이 많이 발생이 돼.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거 써 이제? 어떤 거 씁니까? 목적이 뭐야? 권선법의 목적이 고주파를 제거해가지고 파형을 개선시키자. 자, 그럼 그래서 우리가 분포권을 써. 분포권. 자, 분포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이게 계좌가 또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계좌가. 이게 계좌야. N극, S극. 분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우리 뭐 1극 1상의 코일을 차지한 슬롯 수가 2개 이상인 것은 다음과 같이 뭐 장단점, 이거 분포권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제 슬롯이 여러 개 있어요. 슬롯이. 거기에 이제 권선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전력은 여기서 기전력은 만들어지겠고. 자, 연홈에서도 어떻게 이제 기전력이 발생되지만, 자, 어떤 거 연홈과 이 슬롯의 각 차이 때문에 뭐가 제거돼? 고조파가 제거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포권을 써. 분포권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분포권은 자, 장점이 있대. 어떤 장점이 있어? 기전력의 파형이 자, 좋아지더라. 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두 번째, 자, 어떤 거? 자, 누설, 자, 리액턴스가, 자, 감소가 된다더라. 그런 장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전기자에 발생되는 열을 골고루 분포시켜 과열을 방지시키자. 왜? 집중권은 여기 한 곳에서 권선이 다 있기 때문에, 코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곳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난대요. 근데 분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제 이게 다 분포돼 있지. 분포되다 보니까 과열에 대한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분명 자, 이걸 다시 제가 또 코일을 한번 감아볼게. 코일을 감아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이 집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다 집중이 되는 건데, 분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전력이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자, 기전력이 크게 만들어질 것 같고, 만들어지고. 근데 나머지 요 부분에 의해서 자, 어떻게 이제 고주파가 제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각에 의해서. 자, 근데 자, 단점이 있죠. 집중권에 비해서 어떻게 유기기전력은 이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작아지더라. 근데 작아져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죠? 왜? 우리한테는 변압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아니야. 자, 집중권하고 분포권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분포권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분포권 개수란 게 있어요. KD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 뭐라 합니까? 자, 분포권
자, 개수라고 하죠. 분포권 개수. 분포권 개수 KD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이니까 라고 봤더니 자, 어떤 거야? 이제 집중권에 비해서 분포권이 쓰니까 이만큼 파형이 고조파가 감소되고 파형을 개선시킬 수 있더라. 그래서 어떤 거 이제 자,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사인에 자, 2n분의 파이를 자, q에 사인에 2mq분의 파이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기본 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요게 집중권 값이야. 집중권의 기전력 값이고, 자, 요놈이 분포권의 기전력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 B를 우리 뭐라고 해? 분포권 개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고조파, 기본파의 배수인 고조파가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어떻게 돼? 이제 M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Q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Q라고 하는 게, 자, 매상에 자, 슬로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Q라고 하는 것은, 자, 매상이에요. 자, 매극 곱하기 매상을 뭘로? 슬로스로 나눠주는 게, 이게 뭐야? 매극 매상의 슬로스 Q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것은, 자, 이 분포권 계수의 요 공식,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좀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집중권과 분포권을 비교해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전절권하고, 자, 단절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전절권하고, 자, 단절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절권하고 단절권. 그럼 전절권이라고 뭐고 단절권이란 건 뭐냐? 봤더니, 요게 이제 극이야. N극. 자, 요게 S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코일이 어떻게 감겨져 있어? 이게 이제 중성축이라면. 자, 전절권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자, 여기에, 자, 이렇게 다 감겨져 있는 걸 우리는 전절권이라고 해. 기전력이 여기서는 가장 크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단절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코일을 어떻게, 자,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감아요. 자, 이 배수만큼, 여기에 있는 이 차이만큼,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 이게 가장 중요해. 요거는 파란색은 요건 전절권이고, 자, 단절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코일을 좀 부족하게 이렇게 감는다고요. 그게 닿지 않게. 왜 닿지 않게 하냐? 자, 여기서 뭘 제거하기 위해서?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극간격을 이렇게 어떻게 작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역할이 뭐야? 여기서 고조파가, 자, 제거가 된대. 왜? 권선을 감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만 우리가 알면 돼. 고조파를 제거해서 어떻게 파형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게 권선법의 목적이 되니까. 자, 보시자고. 자, 전절권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 간격이 극간격과 같은 것이고, 단절권은 코일 간격이 극간격보다 작은 것을 이게 극간격이고, 이게 코일 간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작은 것을 말하며,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특징이 뭐야? 다 똑같이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코일 단부가 짧게 돼요. 지금 짧게 됐지. 자, 짧게 되어 기계 전체 길이가 축소가 되겠지. 전절권에 비해서. 그죠? 기계 전체 길이가 축소되어 동해야, 이거 다 구리죠. 구리. 그지? 자, 구리의 양이 적게 되는 이점이 있고, 그래서 동계기계는 뭘 선택한다? 단절권을 선택을 하더라. 라는 거고, 전절권에 비해 합성 유기 기전력은 또 어떻게 돼? 감소가 돼. 감소돼도 우리는 괜찮다. 어떻게 파형만 개선시키게 되면 어떻게 변압기에서 승합시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단절권 개수라는 게 있죠, 또. 자, 단절권 개수, 자, KP라고 하는, 자, 단절권 개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단절권 개수, KP는, 자, 어떻게 구하냐라고 봤더니, 사인에, 자, 2분의 1의 베타 파이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어때? 기본 파일 때. 근데 만약에 고조파 성분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하모닉스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됩니다. 해서,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린 여기를 파이라고 해, 파이. 간격을 180도가 되겠죠.
그렇지. 왜 이게 180도입니까? 라고 한다면, 계좌 그려보시면 돼요, 계좌. 자, 계좌를 이렇게 되겠지. 앵글 S극. 자, 요거 몇 도? 180도. 그렇죠? 그래서 극간격은 180도야.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게, 자, 베타 파이만큼 된다라고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KP, 단조건 계수는 사인 2분의 1 베타 파이만큼 우리가 어떻게 단조건 계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베타, 이 베타가 의미하는 건 뭐야? 베타가 자극 피치 대, 자, 권선 피치 값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어떤 거, 자극 피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극간격이죠? 자, 극간격을, 자, 권선 피치라고 하는 건 어떤 거? 우리 코일이지. 코일 간격으로 나눠준 값이 뭐가 돼? 베타 값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권선계수라는 게 있어요. 권선계수. 자, 이제 세 번째. 자, 권선계수라고 있는데, 권선계수. 우리 권선계수 지금 뭐 배웠어? 분포권 계수 KD와 단절권 계수 KP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그럼 이 권선계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자? KW라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권선계수라고 하자. 이 권선계수는 어떻게 구해? 자, 분포권 계수 곱하기 단절권 계수로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권선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 권선계수는 우리가 이제 유기기전력을 구할 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권, 파권, 세 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층권, 이층권. 우리 직유기 하면서도 했죠. 단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거기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거고, 자, 이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두 번 들어간다. 자, 단층권. 요게 단층권이죠. 슬롯에 코일이 하나. 이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슬롯에 코일이 두 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어떤 거? 자,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겠죠. 이렇게 감는다면 여기는 이제 몇 번이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기전력은 한 번 감는 것보다는 두 번 감는 게 더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층권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여섯 번째. 자, 전기자 권선을 Y결선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전기자 권선을 Y결선하는 이유가 있어. 자, 전기자가 이렇게 고정자로 쓰여 있고, 여기에 이제 계자가, 자, 이렇게 있대요. 계자가. 앵글, S극. 근데, 자, 우리 이거 고정자, 이게 전기자지? 여기 이제 전기자예요. 전기자라면, 여기에 계자야. 근데, 기전력 어떻게 만들어? 코일에서 지금 기전력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 전기자를 어떻게? 이렇게 코일을 무슨 결선으로 써? 이렇게 Y결선으로서 우리가 권선을 묶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한 상, 여기 이렇게 한 상. 그래서 삼상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를 무슨 결선에? Y결선 하더라. 이 Y결선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이제 어디서도 많이 배웠어? 전력 시간에도 이제 많이 배우셨어요. 어떤 거? 이 중성점을 어떻게 접지를 할 수 있다. 중성점을 접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낙뢰가 빵 하고 떨어졌대요. 그래서 한 상이, 자, 이렇게 해서 지락이 됐다라고 볼게, 지락이 되면 어떻게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지락이 되다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 그럼 어떻게 계전기 있겠지, 계전기. 보호하는 계전기에. 그 보호 계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지락 전류에 의해서, 만약에 이제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볼게. 자, 이 지락 전류에서는 어떤 전류가 흘러? 지락 전류에 영상분 전류가 흘러서 3배의 무슨 고주파 성분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 3고주파. 영상분에 의한 제3고주파. 제3고주파 순환 전류가 3고주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우리 회로 시간에 배웠던 거 있어. 회로 시간 때. 어떤 거 배웠습니까? 자, 회로 시간 때. 자, Y결선에서의 가장 큰 특징.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중성선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는 상전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 우리는 선간전압이라고 해요. 선간전압. 딱 봐도 요놈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죠? 이 선간전압, 이 단자전압, 정격전압이, 자, 이 기전력보다는 몇 배 커? 루트 3배 크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에 비해서? 상전압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자 권선을 자, Y결선으로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6번에 전기자 권선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Y 결선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또는 맞는 것은 하고 찾을 수 있겠죠. 근데 Y 결선 가능해. 우리 기기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회로나 전력적인 개념으로 보시게 된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왜 Y 결선 어떤 거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있다. 이 중성점 접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전압 방지 대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보호 계정기 동작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전압을 저하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Y 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 전류는 상관이 없지. 전류는 다 같은 전류 흐르잖아. 근데 전압이 어떤 거 성관전압, 단자 전압이 어떤 거 기전력보다는 몇 배 크더라. 우리가 흔히 전압적으로 본다면 성관전압이 상전압에 비해서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더라. 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다는 게 Y 결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권선법까지 해가지고 동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동기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 기계적인,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기계에서.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돼.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교재 내용에 입각해서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알고 싶고,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부탁드릴게요. 질문방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